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초당적 협력을 해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 그리고 이 추경안의 조속한 좀 통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당적 협력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대내외 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지금 추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는 점에서 또 이 협치와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의 논의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할 것이니 추경 처리를 좀 조속히 해달라고 당부를 또 했습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지원 방침도 다시 한번 밝혔죠?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에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지원 의사를 밝혔고, 특히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백신 포함해서 의약품, 어떤 의료기구, 인력 등등을 다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통일부도 조속히 북한에 관련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남북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겠지만 일단 전통문을 보내서 실무 접촉을 준비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내부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발열 증상 100만 명 훌쩍이 되는 건데요. 북한은 지난 15일 신규 발열자가 40만 명에 육박했고 8명이 사망, 지난달 말부터 누적 사망자가 50명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신규 발열자만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서 군 투입까지 명령을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직접 소집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이 자신이 지시한 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국가가 갖고 있는 의약품 등을 주민에게 긴급하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약국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관계 기관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이 평양 내부의 의약품 공급을 즉시 안정시켜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서 이와 관련된 특별 명령을 하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관영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이 있는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자 실제로는 어떤지 좀 모르겠고요. 열악한 의료 자원 때문에 사실은 격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관영 매체에서는 이 자택 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또 사망자의 상당 부분이 의약품을 오남용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모습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하자라는 취지도 같이 있는 것이니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도움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남북 간 직접 접촉이 혹시 이루어질지 혹은 코백스를 통한 그 백신 협력이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박완주 제명 의결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비대위에서 이제 박완주 의원 제명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의원총회 열고 이 박완주 의원 제명안을 의결을 했고요. 이로써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국회 윤리위 상정에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꼬리 자르게 그치게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이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추가 징계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박완주 의원 본인은 사실상 징계 혐의를 지금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취재 이런 것들이 시도한 내용에 답을 한 것을 보면은 뭐 어떤 당과 자신에게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이 제명의 길을 선택한 거다. 뭐 많은 분께 죄송한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윤리위에 가면은 이것의 어떤 사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투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또 어떤 정치적 효과를 불러올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삼관왕 6년 연속 수상입니다. 네, BTS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놀랍지도 않은 소식입니다.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을 또 달성을 했다. 그리고 빌보드에서 뭔가 상을 받은 게 6년 연속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2017년 이래 6년 연속 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번에는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송 이렇게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삼관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톱 듀오 그룹 부분의 경우에는 2019년, 2021년에 이어서 3번째고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입니다. 그리고 톱 솔링송 부분에는 2개의 히트곡이 진출을 했었는데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였는데요. 버터가 차지를 했고 이것도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2년 연속입니다. 네. 시상식에는 참석을 못했고 조만간 신보가 또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6월 10일 날 새 앨범 프루프가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앨범은 뭐 9년의 활동을 집대성한 앨범이다. 그리고 CD가 3장이나 된다. 이런 내용이고 준비할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느라 시상식에는 불참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달 10일에 새 앨범 제목이 프루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미들이 다음 달 10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10일가 여기까지 시장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